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프랙탈 구조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브로콜리와 눈꽃송이 같이 전체 구조가 비슷한 모양으로 반복되는 구조를 프랙털이라고 합니다. 이 프랙털의 대표적 특징으로는 유사성과 그 유사성이 반복되는 순환성이 있습니다. 이 프랙털 구조는 만델브로트가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영국의 한선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 이렇게 길이가 다른 자를 이용하였습니다.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총 해양선의 길이는 길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또 두 사진이 비슷한 것처럼 전체 구조와 섬의 일부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런 구조에 프랙털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사실 이 프랙털은 예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유형에는 바이에슈트러스 함수, 칸토어 원지, 고우곡선과 시에르핀스키 삼각형과 카펫, 그리고 C 곡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만델브로트는 이 줄리아의 문제를 듣고 영감을 얻게 됩니다. 이 줄리아의 문제는 이런 단순한 방정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줄리아는 C값을 고정해 두고 특별한 Z값을 찾아내려 노력하였지만 C의 값이 복소수인 경우에는 복잡해지고 심지어 C의 값의 차이가 아주 작더라도 경우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초기 조건의 민감성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보고 만델브로트는 생각을 바꿔서 C의 다양한 값을 넣었고 이를 컴퓨터를 통해 그려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배운 복소수와 관련된 X축은 실수축, Y축은 허수축인 복소평면에 표시하였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모양이 나오는데 이를 넘어서 Z의 절대값이 커지는 속도에 따라 색을 달리 칠하면 이런 프랙털이 나타납니다. 프랙털의 종류로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이 규칙적 프랙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대표적인 프랙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을 그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에도 특이한 성질이 있는데요. 먼저 넓이에 관련된 것입니다. 처음 정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보고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n단계에서는 4분의 3의 n제곱 S가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무한히 작아짐을 알 수 있죠. 다음은 변의 길이의 합입니다. 처음 세 변의 길이의 합을 L이라고 해보고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화해보면 2분의 3의 n제곱의 L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은 이러한 성질을 가집니다. 이번에는 프랙털의 차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차원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자주 쓰는 좌표평면은 X축과 Y축의 두 축을 표시하는 대표적인 2차원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시에르핀스키 삼각형의 대표적인 특징은 넓이가 0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2차원보다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선은 아니니 1차원보단 크죠. 이때 1차원과 2차원의 중간 차원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를 프랙털 차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랙털 차원을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프랙털 차원은 어떤 도형을 얼배했을 때 원래 있던 도형이 얼마가 필요한지를 이용하여 구합니다. 예를 들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를 3배 확대하려면 원래 도형이 27개가 필요합니다. 이런 관계가 있을 때 프랙털 차원과 얼배 원래 있던 도형이 얼마가 필요한지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육면체는 세제곱을 했어야 됐으니 3차원인 거죠. 프랙털 이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카오스 이론이 있습니다. 카오스 이론이란 혼돈의 무한한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규칙적인 구조가 존재하며 이러한 구조는 다양한 자연계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됩니다. 프랙탈은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는데 그중 신체 기관 속의 프랙탈은 바로 유한한 부피를 갖지만 겉넓이는 무한히 되는 성질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뇌 또한 큰 주름 안에 또 작은 주름이 있고 이를 평평하게 피며 신문지 한 장 넓이가 됩니다. 이는 최대한 많은 뇌세포를 배치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최대한 많은 뇌세포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프랙탈 구조를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든 예시는 모두 프랙탈 덕분에 제한된 부피 안에 무한한 길이가 들어있을 수 있었습니다. 프랙털은 진전마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파킨스병 환자의 걸음걸이, 심장의 박동, 그리고 우울증 환자의 뇌파에서도 프랙탈이 발견됩니다.
따라서 이 프랙탈을 파악하면 환자들의 치료에 활용하고 미리 병을 알아채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파킨슨병 환자의 걸음걸이를 분석해보면 정상인은 1.3차원인 반면 이 환자들의 경우에는 1.48차원입니다. 이러한 프랙탈 차원을 이용하면 파킨슨병의 증세가 얼마나 심해졌는지를 알 수 있고 이 수치에 따라 약을 투여할 시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와 부작용을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요약은 이와 같고 알게 된 점 및 느낀 점도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는 다음과 같고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많은 중요한 내용을 생략하였는데요. 열심히 준비하였으니 풀 버전도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